제가 최근 인터넷 기사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접한 건데 요즘 학생들이 웹툰이나 웹소설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는 이제 쇼츠, 릴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본 기사에 따르면 쇼츠나 릴스를 보는 것보다 웹툰, 웹소설을 보는 게 사고력 또는 뭐 이제 창의력 이런 거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설은 특히 책하고 같이 이야기에 따라서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네, 아이들의 사고력에 좀 창의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이 부분 이런 기사 접하신 적 있으신가요? 예, 기사는 접한 적도 없고 저는 네. 웹툰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시대 같은 경우는 저 주로 만화를 읽었죠. 맞아요. 근데 네. 이게 어떤 면으로 볼 때 당연히 그 시절만 해도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랬잖아요. 만화 보지 말고 책을 읽어라. 네. 근데 읽는다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제 생각은 읽는다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이 글을 보면서 우리 뇌에서 그 글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네. 이렇게 컨버전 해주는 그런 과정. 그거는 당연히 책을 보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네. 두 번째는 스토리 라인이라는 거죠. 스토리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네. 아, A Hero's Journey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네. 네. 예, 모든 스토리는 약간 어떤 아크를 그쵸. 따른다. 맞아요. 이게 웹툰이던 소설이던 제 생각에는 이 Hero's Journey를 잘 따르지 않으면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접하면서 네. 크리에이티비티 또는 어떤 캐릭터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네. 이런 걸 계속 예상하면서 읽는 책들이 재밌으니까 맞아요. 그런 네.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스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네.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생들 특히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책을 읽지 않아서 우리 아이 책을 읽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아이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고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쇼츠나 릴스는 기사에서도 이제 언급은 했지만 정해진 그 장면만 계속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 발달에는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음, 소설은 말 그대로 글만 있고 오히려 내 머릿속 안에서 장면이 상상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더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고등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께서 우리 고등학생 아이가 책을 안 읽어요라고 하면은 벌써 너무 늦었죠. 고등학생이 아,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바빠요. 왜 많이 바쁘니까 바빠요. 네. 교과서 읽어야 될 것도 못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볼 때 이런 소설이나 이런 책을 접근하는 시기가 약간 진짜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있는 것 같아요. 크리티컬 피리어드가 진짜 초등학교 한 중간 3학년, 네. 4학년부터 7, 8학년 음, 그때 이제 어떤 그 리딩 기술, 스킬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오랫동안 캐리할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예. 그러면 사실 조금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사실 이제 제가 맘카페에서 보다가 또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만든 글이긴 한데 주재원 또는 이제 이민으로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해외로 이민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보통 어떤 걸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음, 네, 그쵸. 제 생각에는 어떤 지역을 가는 게 벌써 확정이 됐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퍼블릭 스쿨 또는 프라이빗 스쿨이 결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을 써서 네, 우리가 다음 학기 또는 다음 해에 다닐 건데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문의를 던지는 게 네, 제일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은 특히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서 뭐 ES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걸 하겠지만 이제 과학도 다르잖아요. 통합과학 또는 네. 뭐 별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수 있고 수학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요. 한국에서 한국 가면은. 학생들은 네, 예. 잘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단과목을 봤을 때 거기서 카운슬 선생님께서 우리는 뭐 8학년 때는 뭐 셰익스피어 로미오 앤 줄리엣이 있고 그리고 뭐 이런 책이 읽을 거고 이런 가이던스를 주면은 지금 좀 짧은 시간이라도 또는 네, 여름이라도 그거를 좀 선행하고 가는 게 가서 하기에는 훨씬 더 학생들한테 쉬울 것 같아요. 음, 짧은 기간에 영어 실력을 엄청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정돼 있는 공부를 하면서 네. 그 공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영어까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어드바이스가 제 생각에는 이런 케이스에는 좀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민을 가야 돼서 영어, 수학, 뭐 과학 이거를 다시 영어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영어를
우선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는 좀 더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사실 많이 영어로 말하는 거 다들 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가서 겪는 건 또 다를 테니까 학교 수업을 또 듣는 건 또 더 어려운 일이 될 거고요. 조금이라도 적응을 빨리 하려면 네, 준비는 해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 성격에 따라서 좀 많이 경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뜻이 좀 이렇게 활발하고 네. 친구들 없으면은 진짜 못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언어 엄청 빨리 배워요. 예, 하지만 소심하고 혼자서 있어도 괜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를 배우기 더 힘들 거예요. 혼자 있어도 되니까, 대화를 안 나눠도 되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가 약간 E 타입이다 또는 I 타입이다라고 하죠. 네, 뭐 맞아요. 뭐라고 MBTI? 하죠? MBTI. 네, MBTI. 그래서 E 타입이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어리면은 네. 가서 답답해서 막 하면서 배울 것 옆집 같은데 다니고. 맞아요. 집에 안 올 거예요. 네. 근데 I 타입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언어 같은 경우는. 맞아요. 오, I 타입이거든요. 네, 조용히 있을 것 같네요. 학교 가서 조용히. 근데 눈치 I 보고. 타입은 또 이제 미드 뭐 이런 거 많이 봐도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스닝이 좀 더 뚫릴 수 예, 있게끔. 그러면 네. 괜찮아요. 예,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네.